저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저거 명백히 사유지 안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공간입니다.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안에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들 지금 온 동네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계시는 보좌진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요. 어느 위원님이신지 그분 이런 명령에까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위법행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위반입니다. 공동으로 갔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좀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뭐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 보좌진들이 가서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이런 짓을 했다고요? 본인도 지금 위장 전입했다고 방금 시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해야 될 사과가 아니라 법의 처벌 앞에 놓여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측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온당하죠. 저는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 의원님 성함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 얘기할 때 의원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나보고 이런 짓이라고 해놔놓고 뭐 또 다른 말씀을 뺑뺑 둘러서 하세요? 예? 아니 이재정 의원이 얘기를 내가 좀 전에 내 뒤에 있는 보좌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아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내가 들었잖아요. 들을 줄 아셔야죠. 나는 자기 얘기할 때 들었잖아요. 좀 들을 줄 아세요. 듣습니다. 가려가면서 해주십시오. 본인이 가려서 말씀하세요. 함부로 그렇게 지시라고 얘기를 해요. 순창군,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에 있는 전 농지죠. 전 약 614평을 2021년 1월 달에 이전하셨던데 전 소유자가 박홍주라는 분입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이 어치리 704-1이 전 소유자로 되어 있고 소유자 배우자가 동계면 장군목길 832 되어 있어서 다른 주소인 줄 알았는데 이걸 대입을 시켜보니까 같은 주소지의 도로변 주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위장 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 박홍주 씨하고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런데 특히 이전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니까 후보자는 전주시로 주소를 이전했고 2달이 지난 다음에 배우자가 한 500m 떨어진 인근의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그 땅을 쪼개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300평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서 주택을 지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PT 보시겠어요? 그 취득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농지니까 당연히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취증, 농업취득 증명을 받아야 되는,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란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오른쪽 난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필수 사항들을 기재를 하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낸 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영농거리, 그러니까 땅하고 거주지하고의 거리겠죠. 가까워야 농지를 할 수 있지. 전주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농지로부터 사실상 영농거리에서 불합격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봐여져서 아마 인근에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영농거리나는 그래서 공란을 해놨고 주재배 작물의 종류나 영농 착수 시기, 농업 경영 능력, 농업 장비의 보유 현황과 보유 계획도 전부 다 공란으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농취증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군청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세 번째인데 현재 그러면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지금 그 앞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한 300평 정도 되는 이게 그 대지로 바뀌어져 있는 집입니다. 아마 배우자께서 거주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곳에 있는 그 옆에 땅, 그게 지금 옆에 농지라고 제출하신 서류에 보니까 이게 농지인지 아니면 별장의 정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그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꺾인 선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잡초가 매우 무성하죠.
현재 전혀 농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한 땅 중에 일부는 이게 별장 정원인지 농지인지 확인이 안 되고 그 일부 분할되어 있는 668-18 이게 원래 샀던 땅 일부입니다. 거기는 잡초가 무성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다음 PPT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그중에 일부에는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텃밭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그 두 번째 사진은 두릅이 짊어져 있는 밭 이렇게 농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이 텃밭 사진이라는 것은 668-18이 아니라 666-10번지이고 두릅이라고 했던 것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 소유의 다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현황 상황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PPT 보시죠. 그래서 이 땅이 2018년도에 그 농지 앞으로 도로 개설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3년 후에 이 농지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부 지번을 쪼개가지고 한 300평 되는 땅에는 지목을 변경해서 주택을 신축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소유자인 박홍주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네 이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셨습니까? 주민등록지를 한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럼 위장 재림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 위장 재림한 이유는 영농거리가 멀면 안 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서 그러면 가까운 곳을 이전한 것이네요, 그죠?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신청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1시간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500m 거리에 있는 이장 주소지로 위장 재림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요, 우리 지역구 갖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농촌 소멸 때문에 귀향,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입니다. 1개월 후에 본인은 왜 전주시로 주소를 이전했습니까? 오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지역구가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데 그 전입 주민등록이 그렇게 옮겼던 것은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2개월 후에 배우자는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아예 농지를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그럼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것이네요. 그 그렇죠? 농지 600평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산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50년 만에 귀향하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논밭 임약 동안 버려놓고 좋습니다. 있었는데요. 좋은데요. 그것을 영농하기 위해서 좋은데요. 그런데 귀향한다 그러면 주택을 사서 대지를 사서 주택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실 분의 처신에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업 취득 증명서를 엉터리로 해서 신청을 했다. 농업경계서를 엉터리로 해서 신청했다. 이게 허가가 났다. 이거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요, 그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는 절대 농지까지도 일반 농지를 다 대지로 적극적으로 전용했습니다.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결국은 거짓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의혹투성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해 보면 이것은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택을 대지로 바꿔서 이제 주택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 옆에 있는 토지가 아무래도 공사 중에 훼손이 되죠. 그래서 그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께서는 양해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게 작은 조각 땅이었어요. 160평짜리. 제가 그 훼손된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도로 부지로 예정돼 있어서 그 절반은 도로로 수용되고 나머지 80평을 제가 1,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다 잔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야만 분할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아직 등기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 등록에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두릅밭입니다. 근데 제3자가 보기에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거 지 땅도 아닌데 두릅밭이라고 거짓말했구나. 그런데 사실은 계약서도 있고 이제 등기 절차를 안 한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드릴게요, 계약서. 예. 그 주인이 박종례 씨라는 마을 주민인데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하고 진실로 기양을 고민하던 중에 기양을 위해서 터를 마련했고,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현재 그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제가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후보자 자택 CCTV입니다. 네, 저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저거 명백히 사유지 안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공간입니다.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안에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들 지금 온 동네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계시는 보좌진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요. 어느 위원님이신지 그분 이런 명령에까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위법행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형법상 주거 침입죄 위반입니다. 공동으로 갔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뭐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 보좌진들이 가서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자료 안 냅니다. 본인도 지금 위장 전입했다고 방금 시인했지 않습니까? 두릅밥 말씀하셨는데 두릅밥은 샀는데 아직 이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허위 신고한 거죠. 재산을 속인 거죠. 계약만 하더라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입니다. 위장 전입한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두릅밥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샀다고는 하지만 서류도 안 내고 이제 내겠다는데 보겠습니다만은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두릅밭 땅이 있고요. 텃밭 땅이 있는데 두릅밭 땅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667-17 두릅밭 사진은 다른 거고 668-18 텃밭 사진은 다른 건데 지금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무수행 과정에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정인도 전부 다 봉쇄합니다. 당연히 조사하러 가야죠. 대문도 없습니다. 담장도 없습니다. 거기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의 집행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아니 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게요? 위원장께서 정식 사과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양하다고요. 저도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으로 하십시오. 예, 김영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 모두는 적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각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나누어집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공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야말로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고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이유는 공적인 일을 공적인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주어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그 권한을, 한정된 권한을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요건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를 갖는 것이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동료 의원들께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에서조차 수사에서조차 독수독과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이 묻은 나무에서 자라나는 그 소위 증거는 그 제대로 된 정당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사도 그럴진데 우리 이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우리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가지고 형법을 위반해 가면서 한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은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서로 혼합해서 그냥 내 목적이 정당하니까 다
이거는 무조건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법적인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가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저는 특정 의원님의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관련된 뉴스가 제공된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시라고 한 건, 저는 의원님의 지시가 어디까지 가닿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사진을 통해서 CCTV 캡처본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명백한 사유지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아까 들어갔던 내용은 내실이 들여다 보이는 앞마당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건 다릅니다. 관련된 판례 알고 계신 율사이실 줄 압니다. 제가 지시라고 한 건요, 저런 짓, 그렇게 들어갔던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법을 위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보좌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들이 과했다, 그와 같은 방식은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사과가 아니라 법의 처벌 앞에 놓여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측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온당하죠. 저는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 의원님 성함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 얘기할 때 의원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예, 의사진입니다. 인상 발언을 저한테 대해서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아니, 나보고 이런 지시라고 해놔놓고 뭐 또 다른 말씀을 뺑뺑 둘러서 하세요? 예? 아니, 이재정 의원님 얘기를 내가 좀 전에 내 뒤에 있는 보좌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내가 들었잖아요. 들을 줄 아셔야죠. 나는 자기 얘기할 때 들었잖아요. 좀 들을 줄 아세요. 본인이 가려서 말씀하세요. 함부로 그렇게 지시라고 얘기를 해요. 다 생각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건데,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게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듣기 거북한 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지 않으시면 이게 위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빨리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사과를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